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30분, 어떤 경우는 50분, 어떤 경우는 또 20분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단락을 조금 끊어야 되는데 끊기가 아주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어떨 때는 막 50분씩 하면 여러분 지루해서 못 들을 거예요, 아마. 자, 이번 장, 요것도 재미있어요. 자, 맹자가 말하기를, 벼슬살이 하는 것은 비유빈야로되, 이게 가난이 되지 않다. 아, 이게 뭐죠? 이럴 때는 이 위자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딱 처음, 이렇게 막 글을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안 되나? 글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책 하나 읽었다 그래가지고 글을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새겨봐야 돼요. 이렇게도 새기다 그러거든요.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야, 여기 글자 하나도 모르는 글자가 없잖아요. 벼슬살이, 안입이, 대다, 가난할 빈. 모르는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벼슬살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그와 같은 도덕이 위주로 사람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에 나타나는 사고방식이죠. 지금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이 글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벼슬살이는 가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 위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뭐뭇이 되다가 아니라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요거를 성을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를, 이거는 거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벼슬살이는 가난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소리.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난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취처, 부인을 맞이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봉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여자한테 봉양을 받는데요, 이게. 때에 따라서 봉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생활 방식하고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당시에는 이런 사고 방식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당시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굳이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가는 뭐 난리가 나죠. 산은 본래, 자, 벼슬살이는 본래 도를 행하는 거다. 그런데 또한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연로한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경우는 그 도와 그 시대가, 이 도는 올바른 거죠. 올바름이 그 시대와 어긋나서 다만 녹사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벼슬살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한 취처는 마누라를, 부인을 취하는 것은 본래 계승, 자식을 잇기 위한 것이로되, 또한 거기에는 능히 자기가 친히 물을 기르고, 예를 들어서 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동사적인 의미도 있죠. 이 정은 우물정이죠. 물을 기르고 방아를 찢고 절구질하는 거, 여기에 다 함축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능히 그런 것을 하지는 않지만 또 그 교양을 돕기 위한 경우도 있다. 저도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의미도 조금 불투명하고. 자, 가난 때문에 벼슬살이 하는 자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렇게 가난이 된 자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가난 때문에 벼슬을 하는 자는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하며 부를 사양하고 가난함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하나 마음 편하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나 이제 여기서 좋은 뜻은 좋은 뜻도 있죠. 빈부는 녹의 봉급에 많고 작은 것을 말하는 거다. 자, 벼슬살이가 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이미 출처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 요거는 이 자기가 거는 바, 고로 자신이 거하는 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이 위에 걸 맹자가 말한 것처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봤죠.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논어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업이 맞느냐 그러면 논어에 보고 문지기, 그리고 저녁 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야경꾼들 있죠. 야경꾼들 그런 직업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현인, 은자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사종 거비하며 사부 거비는 오호 어떤 직업이 마땅합니까? 이런 거 오호 어떤 것이 마땅합니까? 포간 격탁이니라. 문지기. 궁궐이라든가 국경에 있는 문지기가 맞고 격탁이라고 하는 건 야경꾼들 밤에 예를 들어서 야경이 밤이 되면은 사람들한테 자라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라고 일종의 통행 금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목탁을 두들기면서 말하는 직업이죠. 탁은 야행에 목을 치는 거다. 모두 가난을 위하는 자는 비록 도를 행하는 데에 이렇게 주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구차히 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여러분 의역을 해야 되죠. 구차히 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직 포간 격탁의 그와 같은 이위 리는 아전은 요거는 아전 낮은 벼슬이죠. 포관 격탁의 아전은 위가 낮고 녹이 박해서 그 직이 아주 쉽게 맞다. 칭이라고 맞을 칭이에요. 쉽게 이렇게 적용이 되니 마땅히 이것은 이런 같은 것에 거할 바다. 이런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시가려되 도불행에요. 도가 행하지 않고 가난 때문에 벼슬하는 경우는 이것은 다 율령이다. 저도 이게 또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것은 벼슬자리를 탐하고 녹을 좋아할 따름이다.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공자가 일찍이 위리라고 하는 일종의 하찮은 직업이죠. 공자도 젊었을 때는 아주 하찮은 직업을 했었는데, 자, 회계를 당했을 따름이다. 공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계하는 일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소리죠. 일찍이 또 승전, 어떠한 사냥터에서 사냥지기를 말해요. 일찍이 사냥터를 관리하는 사냥지기를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현자들도 숨어 있다는 거. 우양을, 소와 양을 졸장자의 이으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비육하다 이런 소리예요. 살이 쪘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공자가 덕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잘 짐승들도 감화돼가지고 살이 쪄서, 씩씩하고 커서, 잘 자랐다는 얘기죠. 이것은 공자가 가난 때문에 벼슬한 경우다. 위리는 위자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위자를 감당한 아전이다. 이렇게 이런 것은 회계 장구여서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승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유 추목을 주하는 관리이다. 원유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정원,
그리고 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들에게 꼴을 매기는 어떤 마부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담당하는 관리다. 예, 졸은 살찐 모습이다. 말하자면 공자가 대성으로서도 오히려 일찍이 이와 같은 직관을 했다.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 아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은 이른바 위빈이 사해서 가난 때문에 벼슬을 한 것이니 관비 놓고 하고 직책이 쉽게 맞기 때문이다. 자, 위가 벼슬의 위치가 낮으면서 말하는 것이 높은 것이 잘못입니까? 이거 참 묘한 말이죠. 지금은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게 국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언고예요. 그 직위에 해당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나름대로 또 법도예요, 여러분. 이포인지 본조하야 도불행이 치아니라. 사람의 본조, 조정에 서서 벼슬을 하면서 도가 그때 행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높은 벼슬,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국가의 실질적인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치가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벼슬한 사람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추리로서 죄로 여긴다면,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남으로써 말을 높이는 것이 죄가 된다면은 그 행도에 책임이 없다. 도를 행하는 자기가 책임이 없다. 자, 패도로서 도가 없어지는 것을 패도한 것으로서 부끄러이 여길 줄 안다면 전록의 그 관직이 그러니까 녹을 훔치는 그 관리는 아니니 이런 것도 여러분 조금 억지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 이해는 되는데 확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위빈자가 이것은 가난 때문에 벼슬한 사람이 소위 그 반드시 사존부의 높은 직위와 부귀를 사양하고 차라리 이럴 때는 차라리 편안하려면 차라리 그 가난과 천한 직업에 처하는 것이 나은 이유이다. 이런 거 나중에 윤시가로되 말하자면 가난 때문에 벼슬하는 사람은 거존할 수 없고 거존자는 반드시 또 도를 행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 직위에 따라서 일개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신분에도 9급 공무원 있고 7급 공무원 있고 또 5급, 3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맡은 거에 따라서 책임감이 또 막중한 거죠. 어떤 그 나라에서 어떤 책임을 크게 져야 되는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 안 될 때는 사표를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지금 시대에는 전혀 안 맞죠. 만장이 말하기를 선비가 제후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한 것은 왜입니까? 그럴 때는 맹자가 말하기를 불감량이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분 선비하고 제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개 선비가 제후한테 의탁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너나 소나 뭐 개나 소나 다 가서 의탁해가지고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지위가 있는 거예요. 제후가 나라를 잃은 이후에 다른 나라의 제후들한테 의탁하는 것은 예지만 일개 선비가 제후한테 의탁하는 것은 예는 아니다. 탁은 머무르는 거다. 의탁한다. 이런 거죠. 벼슬을 하지 않고 이러자면 벼슬을 하지도 않고 그 녹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후가 출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망명이에요. 다른 나라로 망명한다 소리죠. 나가서 도망갔다 이런 소리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이. 제후가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그
능희인가? 희자로 희자인가 그럴 거야. 저도 예. 일종의 그 음식 복록 이런 걸 능희를 먹는 것을 기공이라고 한다. 예. 남의 나라 가가지고서 그 가면은 망명 가면은 조금 주잖아요. 생활 유지하게끔 주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기공이라고 한다. 선비는 자기와 땅이 없다. 예. 그래서 제후의 이 차자가 이것도 안 찾아봤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글자가 제후가 하는 예를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벼슬을 하지 않고 녹을 받는 것은 선비에 있어서는 예가 아니다. 이 차자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선비의 경우는 자기라든가 자기와 이것도 글자가 또 잘못됐네. 여기 사자가 있잖아요. 이 토자 같아요. 토자. 선비는 자기와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제후와 같은 행위를 이것도 빗자로 해석해야 되지 않아요. 빗자 견딜 수가 없으니 불사의 식록은 선비에 있어서는 예가 아니다.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누차 변명했지만은 글자가 틀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어떨 때는 한의원에서 이거 파일 그냥 만드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그럼 환자도 봐야죠. 그 환자가 많을 때는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설픈 데도 많고 그런데 큰 뜻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제가 해석이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본문하고 비교해 와가지고서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장이 말하기를 인군이 속을 보내주면은 속은 이제 식량이죠. 식량을 보내주면 받아야 합니까? 받을 수가 있지 맹자가. 받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자, 임금이 여기 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백성에 있어서 이런 소리예요. 군지여 맹야에. 그러니까 임군이 백성들에 있어서 요 야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진실로 주지. 요거 주가 뭐라 그랬죠? 궁일이 여길 주. 궁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과 같은 행위이다 이런 소리죠. 주는 구하다. 궁일민이죠. 그 공핍, 그러니까 궁핍한 것을 보고 주일지다. 여기에는 정해진 수가 없다. 군인이 백성을 대하는 예다. 대민지 예다. 주지죠. 궁일민인 경우는 받아들이고 하사할 품에는 받지 않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감히 묻건대 그 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자, 포관 겨탁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거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정한 직책이 있어서 윗사람한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윗사람한테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상직이 없으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으면서 윗사람한테 그 하사 받는 것은 불공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 없이 하사품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사는 주는 녹이다. 여기에는 상수가 있으니 유상수하니 임금이 소위 신하를 대하는 예다. 임금이 선물을 보내주는 경우인 줄 받는다고 했는데 불식해이다는 어느 게 걸린다 그랬죠? 이 뒤에 거를 걸리는 거죠. 이러한 일을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불식해이다를 앞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가히 계속해서 상계 이 내리는 거 선물 보내주는 것을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이런 거죠. 목공이라고 하는 목공이 자사에 있어서 이렇게 뭐뭐지어 이렇게 야에 이렇게
할 때는 목공이 자사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주 묻다. 여기서 묻는다가 아니라 위로했다. 위로하시며 이런 소리에 방문하시며.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주 위로하시며 안부를 묻는 거죠. 안부를 물으시며 또 자주 이 정육이라고 하는 것은 솥에 있는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돼지고기를 중국 사람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찐 돼지고기를 보내주시거늘 자사가 굉장히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런 일이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마침내 표사자하야 이 심부름 온 사람 목공의 심부름꾼을 불러서 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에는 뭐로 나왔나? 손짓하여 부름. 손짓하여 불러서 출저 대문지회 대문 바깥으로 내보낸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북면계수 북쪽을 향해서 이거는 임금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혀서 절하고 제비 한 2번 절한 이후에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공이 보낸 선물을.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 심부름은 오늘날 이후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인군이 나를 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의 이름이죠. 나를 개와 말처럼 기른 사실을 알았다. 저 양반이 나를 개돼지 취급하네. 이런 거죠. 먹을 거라도 갖다 주면은 내가 고맙다고 넙죽 좋아할 줄 알았나 보지.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더러운 거죠. 자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로부터 이 대는 주석에 보면은 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보내지 않았다. 이로부터 하인이 보내지 않았다. 다만 현인을 좋아하되 요 때는 하되 호되 이런 소리죠. 좋아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부른 거 능히 직위를 올려주지 않은 거죠.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좋아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현자를 좋아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뭐냐? 높은 벼슬에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도를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현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만 현자가 즐거워하는 거죠. 맨날 그 고기 반찬이나 보내주고 개돼지처럼 기른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죠. 자리를 안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년 부른 거 또 부른 양이면 현인을 즐겁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거죠. 극은 상야라 정육은 삶은 돼지다 찐돼지다 졸은 말이다 끝에 가서 여기도 여러분 여기는 제가 이렇게 고쳤는데 밑자로 나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검색 이렇게 그 다운 받으면서 저한테 보내준 사람이 어디서 다운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휘다 손짓하여 부릅니다. 자주 임금의 명으로서 선물을 보내면 이런 소리죠. 마땅히 절하고 받아야 된다. 이것은 양현의 예가 아니다. 귀찮잖아요, 여러분. 고로 불렬이 기뻐하지 않다가 그 마지막에 다시 그 선물을 보내와서 신부를 와서 선물을 보낼 때에 손짓으로 그 심부름꾼을 불러가지고서 들어오지 말라고 자네 들어오지 말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가서 절하고 사양했다. 견마 휴급이라는 것은 예로서 그 사람의 예로서 자기를 대하지 아니한 것이다. 대는 천관이니 천한 직책이니 사령직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머슴이다 이런 소리죠. 목공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깨달았다. 그 말을 전해 들을 거 아니에요. 나를 개돼지처럼 취급한다는 걸 내가 오늘에서 알았다. 이러니까 선비는 이런 점이 있어요. 무섭잖아요. 말이. 이후로부터 다시 그 신부는 꾸러모로 하여금 와서 그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거는 쓰는 것이다. 능양자도 반드시 쓰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불능양에 있어서랴. 능히 윗사람을 현자를 잘 봉양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능히 봉양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현자를 쓸 수가 있겠냐는 뜻이죠. 예. 선비들은 그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예. 까칠하죠, 조금. 예. 까칠하죠. 감히 묻건대 나라 임금이 군자를 기르고자 할진대 봉양하고자 했다. 어떻게 해야 이에 가히 길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군의 명으로서 행하거든. 장지라고 하는 건 행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군의 명으로서 이렇게 군명으로서 행하거든. 예. 재배 개수하고 받나니 예. 그 이후에 느민이 창고직이죠. 식량 창고에서 식량을 예,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죠. 느민이 계속해서 예, 곡식을 보내주고 떨어질만 하면 보내주고. 자, 포인이라는 푸주간이죠. 푸주간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고기가 떨어질만 하면 계속해서 보내주고, 예, 보내줘서 결국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군명으로서 이렇게 행하는데 이 다음엔 군명으로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그 삶은 돼지고기가 예, 돼지고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복복이 극배다. 이 복복이라고 하는 건 번거롭게 저놈의 삶은 돼지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번거롭게 자주 절을 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것은 군자를 봉양하는 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처음에는 임금의 명으로서 예, 와서 선물을 보내주면 마땅히 예, 재배 개수하고 받죠. 그 위에는 유사들이 이와 같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각각 그 자기 직책으로서 계속해서 그 떨어질 만한 거 없는 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예. 대충 언제 며칠 정도 지나면 곡식이라든가 고기가 떨어졌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명령 없이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군명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 군명으로서 와서 그 선물을 주지 아니해서 자, 이것도 여러분 말이 조금 현자가 자주 인사하는 수고를 시키지 아니한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때는 예, 군명으로서 온 게 아니죠. 자기 직책으로서 왔기 때문에 현자로 하여금 자주 절하는 수고로움을 예, 끼치지 아니한 것이다. 복복은 번거롭다. 이것도 조금 의미가 예,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조금 솔직해서 잘 안 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의 자사 입장에서는 음식을 보내는 게 임금의 명인 줄 알고 계속 예를 들어서 예, 절을 해야 되잖아요. 사신한테도 예, 신부름관한테도 아이고 인사하면서 예, 잘 받았다고 전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번거롭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임금의 명으로서 오지 아니할 때는 예, 현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잦은 수고로움을 예, 시키지는 않는다. 예. 근데 이것도 예, 조금 저는 조금 이렇게 의미가 분명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예. 요가 순에 대해서 자기 자식 9명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두 딸로 시집 보내고 백관이라든가 그 자기 밑에 있는 벼슬아치와 우양과 창름을 갖추어서 견묘지중 가운데 서 순을 길렀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예. 예, 농부라는 뜻이죠. 아직 그 순이 그 직위에 나간 건 아니죠. 이후에 그를 들어서 윗자리에 올려주었다. 고로 왕공이 현자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이런 소리죠. 예. 여러분 이게 누차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네. 능양능거는 열연에 지극합니다. 오직 요와 순이만이 능히 그것을 다하시니 이후에
예, 이것이 후세에 마땅히 법으로 삼을 바 되었다. 이런 소리죠. 예. 자, 뭐 저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그 똑부러지게 강의를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주자도 어떤 경우는 그 말을 만들